이번에는 홍조와 여드름을 겸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후가 홍조가 먼저인 사람도 있고 여드름이 먼저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드름 때문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뭐 대부분 그런 분들 연고라든지 이런 그 레이저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홍조가 오신 케이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홍조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조로 왔는데 이 사람이 피지양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드름 같은 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여드름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뭐 레이저 같은 거 많이 받고 나서 여드름은 다 거의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홍조가 남은 거예요. 치료하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붉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열도 조절하고 피부도 이제 치료도 하고 해서 좋아졌거든요. 여드름이 이제 조금씩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심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염증 때문에 조금씩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셨던 분이고, 이거는 이제 3개월 뒤라고 적어놨네요. 처음 오셨을 때는 요런 쪽으로 이제 염증도 턱 쪽에도 염증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요렇게 좋아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분은, 이분은 이제 10대 남자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홍조로 왔어요. 홍조로 왔는데 10대 남자다 보니 피지량이 많을 때라 이게 여드름이 같이 이제 조금씩, 심하진 않았고요. 조금씩 같이 올라왔었어요. 열이 원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 눈까지 보이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치료를 해서 좋아하신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데, 요 부분까지, 요런데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이 붉었어요. 썼거든요. 이게 눈두덩이 쪽도 눈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열만 내면 같이 떨어지는 같이 좋아요. 염증도 같이 있고, 이제 이쪽도 많이 뻘겠는데 이제 고개 치료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 조금 살도 같이 빼가 조금 턱이 슬림해서 체중조도 좀 같이 해가지고 그래 케이스고. 보통 이렇게 여드름이 동반된 경우는 보통 10대, 많아도 20대 안쪽입니다. 이 친구는 10대 학생이에요, 여학생.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감정 홍조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3, 고1이 되면서부터 이제 많이 심해지게 된 거죠. 얼굴이 더 이제 많이 빨개지고, 또 친구들한테 이제 계속 한참 예민할 때인데 이제 약간 노을님도 당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엄청 스트레스라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거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바빠서 치료하러 잘 안 오는데 이 친구는 치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보면 이제 요 부분이 많이 붉었거든요. 옆으로 보면 조금 더 보여요. 일부러 이제 이 사진을 넣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진피재생술하고 나서 멍들었을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주 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달 반 정도 뒤.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었어요. 이게 또 약간 이 사진상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여드름이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특히 이마 쪽으로 이렇게 됐고. 혈관 치료를 하잖아요. 혈관 치료를 하고 나서 표피도 같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면 보통은 대개는 재발하는 경우가 잘 없나요? 아니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할까 아니면 따로 할지 지금 얘기를 한번 할까요? 시간 좀 있으니까. 그 이제 보통은 치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앞으로는 내가 얼굴이 안 빨개지나요? 라고 물을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빨개지죠. 어떨 때? 다른 사람 빨개질 때. 그러니까 온도나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빨개질 때 당연하게 빨개지죠. 근데 옛날만큼 심하게 빨개지거나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치료를 하고 나면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빨개질 정도로는 당연하게 빨개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컨디션 조절이 안 되면 당연하게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스트레스, 아니면 과로하거나 수면에 관련된 부분,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은 잠을 너무 안 자거나 아니면 이제 좀 체질 안 맞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종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술도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게 조절 안 되면 당연하게 속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면서 안 좋아질 수가 있고, 특히 피부 쪽으로 받는 자극들은 잘못된 세안이나 화장법,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강한 햇빛, 겨울에는 찬 바람, 아니면 이제 뭐 목욕탕 가거나 찜질방 가거나 이렇게 외부 자극을 갖다가 끝나고
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들을 환자분들 다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홀랑 까먹고 이제 가시게 되면 그러면 안 좋으실 때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오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거를 막 방치를 하고 악화돼가 오시게 되면 조금 치료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오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조치를 취하시면 되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시죠. 표피 치료 같은 경우는 표피 회복만 되면 금방 회복이 돼요. 진피의 혈관 문제까지 안 가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속에 문제가 생겼다. 뭐 스트레스를 확 받거나 뭐 아니면 먹지 말았는데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열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열만 조절해 주면 되고 그렇게만 하면 계속 좋은 상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드름 관련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경험 경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